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구성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드는 원리,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생성 원리 또는 육서 사무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원리해서 이치 리자가 있으니까 리자에 대해서 또 확장시켜 가면서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구성 원리 첫 번째, 한자는 상형 문자이다. 한자로 상형 문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상형 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 해 있죠, 해. 이 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를 해일, 해일 또는 날일, 날일. 그 다음에 하늘에 달이 있는데 달 모양을 본뜬 글자는 달월. 이래 되겠죠. 그런데 요 달월자는 여기가 벌어졌는데 여기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래. 그걸 이제 그런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사람 걸어가는 옆모습 보고 만들었다. 사람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사문자다. 가르칠 지, 일사, 글자자. 지사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일사자가 뜻사가 되는 거예요. 뜻사. 뜻을 가리켜 문자를 만들었다. 그 지사문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는 우리가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지사문자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추상하여 만든 자다. 우리가 이제 추상 또는 뭐 상상해서 만든 글자들, 우주 전체를 하나로 생각한다. 한일, 하늘과 땅 또는 뭐 밤과 낮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상하에 만든 글자. 그 다음에 어떤 선에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위로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위상자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에 어디에 뭐가 있다? 아래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래하자, 위상자 다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 어떤 그 면에 그 가운데가 있을 것이다. 가운데, 이 가운데 중 이런 글자는 우리가 지사문자라고 하는데 추상하여 만든 글자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회의문자라고 있어요. 회의문자는 뜻과 뜻이 같은 글자를 모아서 세 글자를 만든 거예요. 뜻과 뜻이 같은 글자를 더하게 해서 세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뜻과 뜻이 같은 글자가 도대체 뭐냐? 그럼 여기 만들어 놓은 글자 중에서 낮을 밝혀주는 것은 날일, 더하기 밤을 밝혀주는 것은 달월.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뜻과 뜻이 같은 것을 더하면 새로운 글자,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은 계집여자 사람이죠. 더하기
아들 자자 사람이죠. 또 계집녀 아들자 합치면은 조울호가 되는 거예요. 조울호. 물론 여자 남자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회의 문자인데 한자에서 회의 문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뭐 하나 더 해보면은 나무목 더하기 나무목. 나무는 뜻이 같죠. 그런데 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뭐 이런 나무든 저런 나무든 나무는 나무예요. 이렇게 하면은 수풀림이 되는데 수풀림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회의 문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성 문자. 형성 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모양형 소리성, 모양형 소리성.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보면은 형성 문자는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한쪽은 음을 나타낸다. 뜻과 음이 더해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새 글자를 만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 대부분 이 형성 문자에 해당이 된다. 8, 90% 이상이 전부 이 형성 문자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이거 삼수의 물이죠. 물 더하기 이 공은 강강제. 강강.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물 내려가는 곳이요. 그런데 음은 이제 강하니까 이게 공자니까 요게 이제 강으로 발음이 났는데 발음이 낮지만 초성하고 종성은 기역에서 이응 똑같죠. 그런데 이 중성이 오에서 아로 발음이 났어요. 이걸 비슷하게 변한 발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물공이 그냥 물강으로 된 거예요. 물강 또는 강강 이렇게 돼.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 내려가는 것이니까 뜻을 나타내는 것은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 대문을 상징해서 만든 것이 문문자인데 이 문문자가 음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 때는 입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입이 더해지면은 이렇게 하면 물을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문.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입이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음이고 여기 입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또 한쪽은 음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형성 문자라고 한다. 이 문자 같은 경우에 이 문문자에다가 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귀로는 듣는 거니까 들을 문이 되는 거예요. 물을 문, 들을 문, 뭐 계속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자를 우리가 익혀 나가면 되고 원칙 중에 형성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 이 형성 문자가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차 문자가 있는데 가차라고 하는 거는 빌리는 거예요. 빌릴 가짜니까 물론 거짓가도 돼요. 가차 문자다. 이건 빌릴 차자고 문자. 그러면 이것은 음만 빌려서 사용한다. 뜻은 관계없이. 이런 글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 이 미자를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미국.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 그런데 아름다운 나라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미라고 하는 음만 그냥 빌려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일본에서는 쌀미자를 써요. 이왕이면은 뜻도 좋은 걸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이라고 이제 쌀미자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세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음만 아세아, 이 간을 세자인데 아세아, 아시아를 그냥 아세아 이렇게 써요. 음만 빌려서. 이런 경우를 가차 문자라고 해요. 빌릴까,
빌릴 차. 우리가 돈 빌릴 때 차용이라고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차용. 빌리는 걸 누구한테 하나요? 사람한테 하죠. 그러니까 이 가짜나 차자도 전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6번째는 전주문자인데, 전주문자는 이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 물될 주. 전주문자는 굴려가면서 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굴려가며 사용한다. 글자 그대로 굴려가면서 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어려운 한자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즐길 낙자가 있는데, 이 즐길 낙자는 나무로 만든 이 탁자 위에 장구를 얹어 놓은 모양이에요. 장구를 얹어 놓은 그 모습을 본딴 글자가 즐길 낙자인데, 이 글자는 즐거울 낙도 되고 좋을 요도 되고 그 다음에 풍류악도 돼요. 락, 요, 악, 즐길 락. 우리가 오락이라고 할 때 이제 락으로 해야 되겠죠. 요자는 뭐 요산요수 있죠. 요산요수 한번 써볼까요? 이 즐거울 낙자를 써놓고 요로 읽는다는 거예요. 요산 요수.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얘기죠. 요산 요수 해야지 이것을 뭐 락이나 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전주문자는 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 대부분의 한자는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락자만 보더라도 세 가지로 사용을 한다고, 평균 세 가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1800자가 국가공인 3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거기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5400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 한자는 또 단어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면 저절로 어휘력 향상이 되고 우리말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1, 2, 3, 4, 5, 6 이 6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묶어서 육서라고 해요. 육서. 여기에 한자의 구성원리, 생성원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한자의 육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왜냐하면 상형문자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지사문자는 추상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번, 2번은 최초로 만든 한자이고, 그 다음에 단독체다. 결국은 부수란 얘기야, 이게. 부수. 그 다음에 회의문자는 1번, 2번에서 만들어 놓은 글자 중에서 더하기를 했죠. 요게. 더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회의문자는 뜻과 뜻이 같은 글자만 모아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고, 이 형성문자는 한쪽은 언어, 한쪽은 뜻, 한쪽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3번, 4번은 합체자예요. 만들어 놓은 글자를 더하게 한 거니까 이것은 단독체가 아니고 합체자다. 더하게 한 글자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한자를 얼마든지 많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한자의 숫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또 과거에 최초에 만들 때 이 상형문자에 갑골문이 나와야죠. 갑골문에 비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한자는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 가차 문자인데, 가차전주. 가차는 이거는 음만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주 문자는 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굴려가면서 사용한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 활용, 뭐 같은 뜻이죠? 활용한다. 자, 그러면 최초로 만든 단독체나 또 합쳐져서 만든 이 합체잖아. 어쨌든 간에 이거 1, 2, 3, 4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래 되겠죠. 만들어서 5번, 6번 우리가 활용한다. 무엇을? 한자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4를 정리를 해보니까 6가지니까 육서가 되고 둘씩 짝을 지우니까는 육서 3우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육서 3우설이라고 한다. 뭐 육서 3우설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한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한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이 한자를 딱 잡고 내가 한자를 하겠다 하면 여기를 이렇게 잡고 당겼다 밀었다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를 잡고 한자를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면 이 한자의 구성 원리, 한자의 만들어진 원리, 또 우리가 한자 공부하면서 이해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원리 중에서 리자가 나왔으니까 결리, 다스릴 리, 이치리 또는 보수할 리. 보수, 우리가 뭐 옷이 이렇게 찢어졌거나 또 헤어지면 그걸 보수하잖아요. 그런 어떤 뭐 장비가 고장나면 고친다 이런 뜻도 있고, 이래 이 글자가 한자에서 굉장히 뜻이 아주 미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구슬 옥자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마을리. 그러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석이 있죠. 원석, 돌하고 섞여 있는 이 원석에서 이 구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요. 그런데 구슬의 이 무늬를 골라내고 또 그걸 가리는 게 굉장히 이게 섬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은 구슬을 꿰어 놓은 모양인데 그걸 관리하는데 이렇게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무늬를 넣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보수한다는 뜻도 여기 있고, 또 그 결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 구슬을 관리할 때, 그래서 결리, 이치리, 그것이 하나의 이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리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치. 결리, 다스릴리. 그 다음에 요거는 다스릴치.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요거는 오를 태, 태자인데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그렇게 모든 결대로 되는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다스릴 정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정치가 되겠죠. 정치도 물려가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요 일자 다른 거 한번 보면은 처리. 우리가 일 처리할 때 이게 처리할 처자예요. 처리. 고처, 또 처리할 처, 머무를 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처리. 우리가 일을 어떤 거 처리를 한다 할 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면 말미암을 유, 요렇게 하면은 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하나 간단하게 해 보면은 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리. 이거는 뭐 하늘의 이치죠. 천리지 이 젊은이라. 하늘의 무늬. 하늘의 무늬. 천리지 젊은이요. 그 다음에 인사지. 요게 이제 예의 의자인데 거동의. 인사지 의즉 예다. 예절예. 천리지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무늬가 하나의 원칙이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그 법칙대로 지켜야 돼. 그것을 갖다가 예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 때는 절문이라고 할 때 이게 예절이라는 뜻이 예절. 그 다음에 요와 같이 하면 예절이 되고, 요래 하면은 예의가 되겠죠. 예절, 예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그 이치, 요게 하늘의 결 또는 무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실한 것이 중요하다. 성실이 중요하다. 성실.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실해야 되겠죠. 그 가장 그 기본 뿌리는 천리다 말이에요. 하늘의 이치에 우리가 근거를 해서 인간이 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구성 원리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결리 이치리, 우리가 한자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원풀이를 해가면서 이제 할 겁니다.